특히 요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도 우리나라 사람들에서는 높은 비율로 뇌의 작은 혈관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지혈증의 치료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오다인입니다. 고혈압, 당뇨와 더불어 가장 흔하면서 계속 환자 수가 늘어나는 질환 중 하나인 고지혈증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고지혈증 환자의 절반에서 질환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있고 환자의 절반 정도만이 약제를 복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지혈증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지만 진료 시간 중엔 물어볼 시간이 부족한데요. 연세내과의원 양영준 원장님과 함께 환자분들이 평소 많이 물어보시는 고지혈증에 대한 질문들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불광동 연세내과에서 진료 중인 양영준입니다. 네, 원장님, 많은 분들이 검진 또 피검사를 받게 되면 고지혈증을 진단받는데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환자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고지혈증이 있는지 평소 알고 지내지 못하다가 검진이나 피검사를 통해 우연하게 진단을 받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매체들에서 가족력, 서구형 식사, 체중 증가, 폐경 등이 고지혈증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원인들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는 사람들이 적고 20, 30대의 정상이었던 사람들도 50대에 가서 고지혈증을 진단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병을 진단받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고지혈증은 노화의 한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 진단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 꼭 치료가 필요한가요? 진료를 보다 보면 고혈압, 당뇨가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고지혈증은 따로 증상이 없어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도 진단 초기에는 의외로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프랭클린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 등은 혈압이 당시에 높았으나 고혈압에 대한 치료 필요성 및 치료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의학의 발달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약물 치료를 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심뇌혈관 질환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증상이 없어도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지혈증 역시 당뇨,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지혈증의 치료 지침을 보시면 심뇌혈관의 과거력 및 가족력, 당뇨, 나이, 고혈압, 흡연,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을 고려하여 치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에 언급한 사항들은 결국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치료하여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도 우리나라 사람들에서는 높은 비율로 뇌의 작은 혈관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지혈증의 치료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고지혈증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지혈증은 보통 저밀도 콜레스테롤 혹은 중성지방의 혈중 농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고지혈증의 치료에 대해 운동, 식이요법 등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높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주로 가족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는 최대 20%밖에 조절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혈증에서는 효율적인 약물 치료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높은 중성지방 혈증은 유전보다는 주로 음식, 운동 등을 통한 생활 습관에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높게 측정된 사람들 중에서는 검사 2, 3일 전에 삼겹살, 치즈, 스테이크 같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여 일시적으로 높아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체열 며칠 전에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재측정을 해보는 것이 우선이며 재검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성지방이 높게 나타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알맞은 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님, 약물 치료에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밀도 콜레스테롤 치료제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의 흔한 부작용이 근육통입니다. 하지만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에서 1% 미만으로 드물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
고령에서는 완성적으로 관절 근육통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물에 의한 부작용인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치료 약물 중에서는 근육통의 부작용이 덜한 약도 있어서 근육통이 있는 경우엔 다른 약으로 변경 투여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일반 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 간, 신장 부담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나 근육통에 비해 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 당뇨병에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원장님 사실인가요? 10여 년 전부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 당뇨병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함으로써 새로운 당뇨병 환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당뇨 전 단계 환자가 당뇨병으로의 진행 속도가 약간 빨라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고지혈증 약을 시작하면서 당뇨병이 발생하는 환자를 진료실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후의 연구들을 보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함으로써 당뇨병이 시작되더라도 심내혈관 질환이 예방되는 효과가 훨씬 더 높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에 필요한 환자군에 있어서 당뇨병의 조기 발생 가능성 때문에 고지혈증 치료를 미뤄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약은 언제까지 복용해야 할까요? 고지혈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과거에는 고지혈증 수치가 좋아지면 비용 등의 문제로 약을 끊어도 된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수많은 환자들이 약을 중단하고 심내혈관 질환이 재발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지금은 예방을 위해서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한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결국 고혈압 당뇨와 마찬가지로 고지혈증도 치료가 되어 낫는 병이 아니고 약을 중단하면 고지혈증 수치가 높게 올라가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복용 편의성 및 복약 수능도를 높이기에 고혈압, 당뇨와 고지혈증이 합쳐진 약물들이 점점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메가3는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오메가3는 높은 중성지방 혈증의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성지방의 수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먼저 받기를 권하고 심내혈관의 고위험군이거나 생활습관 개선에서도 중성지방 수치가 조절되지 않는 분에 있어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영양제 같은 것들을 찾아 드시는 분도 있어요. 건강 보조식품 복용은 어떤가요? 요새 폴리코사놀, 코큐텐 등 수많은 건강 보조식품이 TV 건강 프로그램, 홈쇼핑, 유튜브를 통해 소개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은 이미 여러 가지 대규모 임상 연구, 학회 등을 통해 효과가 확실한 것으로 입증이 돼 있고 건강 보조식품은 아직 효능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제품 가운데서도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도 많고 따라서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우선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최근 젊은 사람들도 고지혈증을 진단받는 게 적지 않던데 치료를 해야 하나요? 치료 지침을 보면 젊은 사람들도 기준에 해당하면 약물 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경우 심혈관 질환 빈도가 고령의 환자에 비해서 적고 고지혈증 약물이 임신이나 출산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른 나이에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한 환자, 조기 심내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확실한 사람, 혈전증 등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 기준 나이인 45세 전후, 여성의 경우는 폐경 전후까지 고지혈증 약물의 복용 시작을 조금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지혈증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오늘의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고지혈증의 치료는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필요하고 또 의사에 의한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지혈증에 대해 원장님과 함께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을 쏙쏙 뽑아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고지혈증 치료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내과의원 양영준 원장님과 건강 전문 아나운서 오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